이번은 데이터베이스의 두 번째 시간으로 DML을 위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수생각입니다. 광수생각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주식과 결혼의 공통점이랍니다.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한다. 결과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정자를 한다. 자기는 이미 했으면서 남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다. 이게 주식과 결혼의 공통점이라고 하네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후회한다면, 주식을 해도 후회하고 주식을 하지 않아도 후회한다면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먼저 결혼부터 신경을 써보도록 하죠.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스티븐 슈워츠먼이라고 하는 블랙스톤 회장님의 얘기입니다. 기업가로 성공하려면 편집정적인 집착을 가져야 한다. 회사의 실체 규모와 상관없이 늘 자기 회사는 작은 회사라고 생각해야 한다. 회사가 커지고 잘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 해결해야 될 이런저런 과제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기업가가 이제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슈워츠먼 회장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절대로 안주하지 말아라.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스스로 재창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지 않으면 경쟁자에게 밀려서 도태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를 찾자면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재창조, 개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재창조하고 개선하는 이런 일들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쿼리문 연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선 강의에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두었죠.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쿼리문을 연습하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입니다. 쿼리문 중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DML에 해당되는 4가지 쿼리문입니다. DML에는 4가지 쿼리문, Select, Insert, Delete, Update 이런 것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 중에서 Select 구문이 약간 복잡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저장 프로시저를 많이 사용할 텐데 저장 프로시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뷰라는 게 있는데 뷰는 테이블 한 개일 때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뷰에 해당되는 것은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쿼리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쿼리문은 Structured Query Language, 구조화된 질의 언어 이런 의미의 그 SQL 문이라고 그러는데 두 문자인데 우리 SQL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또는 얘네들을 Structured, 우리가 쿼리문은 전부 영어를 쓰죠. English Query Language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쓸 때 줄임말은 이렇게 SQL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SQL이라고 써놓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SQL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SQL 그래도 그 SQL 문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오타, 구조적으로 설계된 질의 전용 언어입니다. 쿼리문의 종류는 DDL, DCL, DML 이런 것들이 있어요. DCL은 관리, 보안, 무결성 복구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DCL이라고 부릅니다. 이 DCL은 DBA가 주로 담당해야 되는 역할들입니다. DDL은 데이터의 스키마 표현, 테이블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에요. 보통 얘네들은 설계자가 주로 이제 알아야 되는 언어들입니다. DML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삽입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우리 개발자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DML은 잘 알아야 됩니다. DDL은 조금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얘네들은 사실 우리 수준에서는 몰라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요만큼을 영역을 나누어서 요쪽 영역은 우리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요쪽은 우리가 쿼리문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에서 작업할 때는 쿼리문을 날려줘야 되기 때문에 쿼리문을 직접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그 쿼리문을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작업들은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을 겁니다. 나는 수업 시간에 그냥 쿼리문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DML입니다. DML은 데이터를 다루는 언어입니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부르죠. 여기는 딱 4개밖에 없습니다. Select, Insert, Delete, Update. 그 중에서 Select 이상이 거의 95%입니다. Select가 가장 어려워요. Insert, Delete, Update는 어려울래야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Select는 여러 개의 테이블을 조합을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지만 Insert, Update, Delete는 오로지 하나의 테이블에 동작이 적용이 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Insert, Update, Delete도 살펴보겠고 Select 문도 살펴보겠는데 Select 문을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걸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 필요한 정도만 여기서 살짝 다루고 우리 다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DML 문은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쿼리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새로운 쿼리를 테스트할 때는 여기 있는 새 쿼리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쿼리 문을 작성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어요. 여기에서 use 구문을 쓰고 그 다음에 select 별표 from members 여기에 KHR이라고 되어 있다고 여러분도 KHR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 이니셜로 되어 있습니다. 내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써줘야 돼요. go는 명령을 실행하라, 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할 때는 요 위에 있는 얘를 누르게 되는데 저와 같이 실행을 누르게 되면 요게 그 유저 구문에 의해서 요 위치가 마스터에서 마이 웹사이트로 살짝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셀렉트 구문에 의해서 그 정보들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필드 이름들만 주르륵 나오고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안 나오는 이유 아직 테이블에 우리는 아무런 데이터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 해봐야 되겠네요. 테이블을 입력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쉽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테이블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울래야 어려울 수가 없다. 입력할 때는 기본적으로 insert 구문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insert into라고 기억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써주고 필요한 필드 이름을 나열합니다. values라고 써주고 여기에 값들을 1대1로 맞춰서 필드 1에 해당되는 거, 필드 2에 해당되는 거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때 우리 약속, 요 꺽쇠 가로 있죠. 요거 요런 거, 요거 이 꺽쇠 가로는 옵션에 해당이 됩니다. 생략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insert 테이블 이름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고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into까지 포함해서 기억해 두기로 하죠. 필드 이름들 안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필드 이름 기술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values라고 써놓고 여기 긴 짝대기 있죠. 이거 우리 연산자에서 논리 연산자에서 무엇이 해당이 돼요? 네, 그렇죠. OI에 해당이 되죠. 디폴트이거나 널이거나 값이거나 셋 중에 하나를 할당해 주면 된다 그런 뜻이죠. 디폴트는 기본 설정값 그런 뜻입니다. 널 값은 값이 없음 그런 뜻입니다. 널 값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테이블 설계할 때 널 값 허용 체크 있었죠. 널 값 허용 체크. 그 체크가 되어 있을 때는 널 값이라고 주도됩니다. 값이 없는 상태로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insert into 구문의 전체 구문입니다. 너무 복잡하죠. 우리는 필요한 것만 공부하자. 자, 그래서 우리 5번, 6번 줄에 있는 얘를 가장 우선하겠습니다. insert into 이렇게 기억하기로 하죠. 테이블 이름 적어 놓습니다. 테이블 하는데 필요한 필드 이름들 나열합니다. 그 이름에 맞춰서 values라고 써주고 use id, 패스워드, 이름, 주소 이렇게 1대1로 딱 매치되는 걸 쓰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작은 따옴표가 글자를 의미합니다. 글자. C# 언어에서는 글자를 쓸 때 스트링을 쓸 때 쌍따옴표를 썼죠. 여기에서는 그냥 따옴표 한 개씩만 씁니다. 이것은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쿼리문을 작성할 때 아무런 오류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5번, 6번 줄 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아마도 여기 첫 번째 줄이 쑥 들어갔겠죠. 두 번째 구문에서는 여기에 into를 생략하고 해준 겁니다. into 생략해도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인투 생략하고 필드 이름들 생략해도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잘 들어가요. 그래서 select 별표 from members 하면 요런 목록이 주르륵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5번, 6번 줄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기로 하죠. insert into 기억하고 테이블 이름 써주고 필요한 필드 이름 쭉 나열하고 values 다음에 1:1로 매칭되는 값들을 넣어주고 이 방법 가장 위에 있는 이 방법을 우리는 기본형으로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스카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네요. 유저 아이디는 원래는 중복되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가 그 기본키 이야기 했잖아요. 이건 기본키를 지정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말미에 데이터 지우고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중복 똑같은 데이터가 있으면 기본키 지정이 안 돼요. 그래서 중복 데이터를 삭제한 상황에서 기본키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elect 문입니다. select 문은 테이블로부터 데이터 집합을 추출해 주는 걸 select 문이라고 그래요. 기본형은 select 필드 이름 from 테이블 이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14번 줄에 보니까 select 별표 from members라고 되어 있네요. select 이거 필드 이름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와일드 카드라고 부릅니다. 와일드 카드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대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예요. 즉 별표가 들어갔던 것은 필드에 해당되는 모든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필드 값을 가져와라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멤버스 테이블에서 모든 필드 값을 가져와라. 그게 14번 줄입니다. 멤버스에는 현재 우리 강의록대로 하면 4개의 필드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use id와 name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use id name만 쓰고 from members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필요한 필드들만 조회할 수 있어요. 우리 강의록에는 use id 패스워드 name 어드레스 순서였죠. 순서가 바뀐 상태로 가져오는 것도 언제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뽑아내고 싶은 필드의 순서대로 기술을 해주기만 하면 그 순서대로 정보들이 나열이 됩니다. 다음은 검색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검색 조건을 지정하는 거고 한글을 통해서 바로 검색도 가능을 합니다. 물론 기본키를 쓰게 되면 그 기본키를 이용하면 훨씬 검색의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기본키가 아닌 것들도 충분히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요 검색 조건을 지정할 때는 where이라고 하는 문장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select 필드 이름 from 테이블 이름 그런 다음에 where이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order by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정렬 조건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ASC ascending order 오름차순 DESC descending order 내림차순입니다. 짝대기는 OR라고 그러는 거 알죠? ascending, descending 사이에 짝대기는 ascending, descending 둘러쓰고 있는 꺽쇠가로 그것 또한 조건인 거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것인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검색 조건을 이용해서 20번, 21번 줄과 같이 select 별표 from members 테이블에서 모든 필드 값을 다 가져와라. where 조건식은 use id가 sky에 해당되는 모든 걸 다 가져와라 그랬네요. 지금 이제 우리 sky에 들어있는 값은 기본키가 없어가지고 현재 2개의 값이 들어있었죠. 2개의 값이 추출이 될 것입니다. 다음 문자열을 비교해 주는 거 패턴 매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패턴 매칭을 쓸 때 와일드 카드는 %를 써요. 그래서 이 패턴을 지정을 해서 문자열을 비교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쓰느냐? select 별표 from members 테이블에서 모든 필드 다 가져와. where 조건식은 어드레스에 like 그러면 패턴 매칭을 확인합니다. 파주 앞에 무엇이 붙어 있건 말건 파주라는 글자가 있고 뒤에 무엇이 붙어 있건 말건 신경 쓰지 말고 즉 어느 위치든 파주라는 글자만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같은 패턴 매칭을 like 이런 형태로 쓴다면 앞쪽에는 퍼센트 같고 뒤에만 붙어 있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경기로 시작되는 주소가 경기로 시작되는 모든 레코드를 가져와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소만 검색 가능한 게 아니라 이름을 통해서도 검색합니다. name에 like 패턴 매칭이 있어서 %값 그러면 값이라고 하는 이름에 값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찾아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매칭은 우리가 웹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일단 잘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정렬은 order by 키워드를 통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오름차순 ascending order 혹은 내림차순 descending order를 통해서 정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32번을 봤더니 select 별표 from members 모든 자료 다 가져와 order by 정렬을 하는데 use id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라 그런 작업을 해두었네요. 35번 줄에는 members table에서 모든 걸 다 가져오는데 order by 정렬을 해 use id 기준으로 ascending order ASC라고 넣어뒀네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 그랬네요. 자, 다음 38번 줄은 모든 자료를 다 가져오는데 정렬을 한다. 디센딩 오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다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 ASC나 DSC가 없는 자료를 해놓으면 여기는 무엇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이 오름차순이겠죠. 이 ASC를 생략하면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내림차순을 할 때는 DSC라고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만 됩니다. 자, 데이터의 조회는 select from where 이라고 써놓고 order by라고 옆에다 써준 다음에 이제 내가 뭘 가져올 거야 필드 이름 써주면 돼요. 쉼표로 나열을 해서 때로는 와일드카드를 쓸 수도 있었죠. from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 하나 딱 써주면 됩니다. where 다음에 검색 조건을 나열을 해주면 돼요. order by 다음에 뭘 기준으로 내가 검색할래? 오름차순으로 할 거니 아니면 내림차순으로 할 거니 이렇게 해주면 기본적인 그 조회를 해주는 셀렉트 구문의 기본형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수업 시간에 여러 형태의 셀렉트 구문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사용이 될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데이트 구문. 되게 쉬워요. 기존 레코드의 값을 바꿔줄 때 사용이 됩니다. 이때는 업데이트라고 하는 걸 써주고 테이블 이름을 써줘요. set 설정하다라고 해주고 필드 이름 이퀄 값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러 개 쓰고 싶다. 필드 이름 이퀄 값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해줘야 돼요. 조건은 필수입니다. 왜? 조건이 없으면 모든 레코드가 다 바뀌겠죠. 그래서 그 조건 안 넣으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내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members table, update members table을 바꾼다. set password를 패스라고. 그리고 where use id를 C에 해당되는 바다에 해당되는 사용자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의 비밀번호를 패스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select를 해보면 그게 C의 비밀번호가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delete 구문입니다. 이것도 어려울 수가 없어요. 기존 레코드를 삭제할 때 씁니다. delete from 해주고 테이블 이름 한 다음에 where 조건식 써주면 돼요. 이 where 조건식도 필수입니다. 안 바꾸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지워지겠죠. 그래서 delete from members 해주고 where 조건식에서 user id가 sky인 것, sky 모두 다 지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select 해보면 sky 다 없어지고 바다만 남아 있을 겁니다. delete from members 모든 걸 다 지워. 그리고 select 해보면 모든 데이터가 다 지워졌겠네요. 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DML들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봤네요. 근데 우리 중요한 거 하나 빠뜨린 거 있다고 그랬죠? 뭐였죠? 맞아요. 기본키. 이제 기본키 내용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본키입니다. 기본키는 영어로 쓸 때는 프라이머리 키, 어떤 사람들은 주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테이블에는 일반적으로 테이블 각 행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값을 가진 열이나 또는 열 조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조합을 우리는 프라이머리 키, 기본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결성을 높여주는 데 사용이 됩니다. 얘네들은 만들 때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명기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 뭐냐? 거기에는 기본적인 특징이 있죠. 앞으로 기본키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 있다고 그랬죠? 무엇? 그렇죠. not null. 널 값을 사용할 수 없음. 값은 무조건 있어야 됨. unique, 유일성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쿼리를 해가지고 검색을 할 때 여기 기본키에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인덱스 색인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액세스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기본키를 이용해서 검색하면 다른 키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은 기본적으로 기본키는 난널 유니크에 유니크 해야 된다 그랬는데 2개 이상의 열의 기본키를 정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 학과로 본다면 1학년 그러면 우리 클래스에서 1학년이 A반도 있고 B반도 있죠. 그래서 1학년 A반 그러면 유일성이 보장이 돼요. 1학년 B반 그러면 유일성이 보장이 돼요. 근데 1학년 그러면 유일성이 보장이 안 되죠. A반 그러면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죠. 그래서 유일성이 보장이 안 돼요. 2학년 A반 그러면 유일성이 보장이 되죠. 2학년 B반 그러더라도 유일성이 보장이 돼요. 이렇게 2개 이상의 열로 유일성이 보장이 된다면 여러 개의 열을 조합을 해서 기본키로 설정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응용 예제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키의 후보가 될 수 있는 필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생이라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학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번호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민번호는 함부로 수집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는 주민번호 대신에 ID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ID.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는 번호를 붙여주죠. 그래서 글 번호를 붙여줍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코드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쇼핑몰의 제조사 같은 경우에도 코드를 쓰죠. 그래서 기본키를 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학번 같이 우리 메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사를 해와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ID 중복 검사를 통해서 이런 ID 같은 것은 ID 중복 검사를 통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또 이런 넘버나 코드 같은 경우에는 ID 사양을 예로 해줌으로써 자동으로 증가함으로써 기본키 중복 방지를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복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포털 사이트 회원가입을 한다면 반드시 이런 ID 중복 검사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키를 지정해 보기로 하죠. 현재 우리는 멤버스 테이블에 대해서 기본키를 지정할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디자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테이블을 디자인해 줄 수 있는 게 나오죠. 그 중에서 Use ID 필드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기본키 설정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필드에 기본키 설정해 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Use ID 옆에 이렇게 황금 열쇠가 붙어 있습니다. 얘를 기본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저장 프로시저라고 하는 개념 좀 어렵습니다. 저장 프로시저를 보도록 하죠.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메서드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메서드하고 비슷하다. 메서드는 프로그램 코드들 여러 개를 순서대로 실행을 해주는 거죠. 저장 프로시저는 SQL 쿼리 문들을 모아놓은 걸 프로시저라고 그러고 얘네들을 거기 있는 순서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저장 프로시저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정의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실행이 됩니다. 서버에서 실행된다. 이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수정 작업도 비교적 간단해요. 입력은 인수 객체로 정의를 해주고 출력은 데이터셋으로 나오거나 아웃풋 인수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예제에서는 가급적 insert into라고 하는 구문들은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강점들이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 강점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서 웹서버에 접근하면 필요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클라이언트가 받게 되죠. 그러면 웹 서버가 바쁠까요? DB 서버가 바쁠까요? 모든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들이 웹 서버는 격려하지만 DB 서버를 격려하지 않고 결과를 돌려주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DB 서버보다는 웹 서버가 바쁜 상태예요. 근데 저장 프로시저는 어디에서 저장되고 어디에서 실행돼요? DB 서버에서. 그래서 훨씬 웹 서버의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동적으로 웹 서버에서 DB 서버에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이 자료다오 돌려줄게, 이 자료다오 돌려줄게, 이 자료다오 돌려줄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이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니까 내가 이런 파라미터 넘겨줄게. 네가 계산해서 다오. 그러면 DB 서버는 딱 한 번만 왔다 갔다 해주면 끝납니다.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걸 딱 한 번 왔다 갔다 해주면 끝나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이 감소한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동적 쿼리문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보안에 유리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쿼리문들이에요. 만약에 중간에서 내가 트래픽을 가로챈다면 거기에 어떤 쿼리를 쓰는지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지 알 수 있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나 중요한 데이터가 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블랙박스처럼 동작하고 입력을 건네주고 출력만 받기 때문에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보안에 유리하다. 저장 프로시저의 강점은 가장 핵심적으로 따지자면 딱 두 개만 따지자면 우리 속도 문제 그리고 보안 문제, 이 두 가지가 더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저장 프로시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장 프로시저를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쿼리문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create 프로시저라고 해주고 저장 프로시저 이름 써줍니다. 필요한 인수들을 나열을 해줘요. as라고 begin, end 한 다음에 필요한 쿼리문들을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장 프로시저는 마이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밑에 프로그래밍 밑에 저장 프로시저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저장 프로시저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저장 프로시저를 정의할 수 있는 코드들이 나오는데 좀 길어요. 그 싸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create 프로시저 PROC 이름 붙여주고 add 더하다 멤버 회원을 새로운 회원을 더하다 그런 의미의 저장 프로시저가 되겠네요. 지금 우리 멤버스 테이블에는 필요한 게 그 입력할 때 이런 코드들이 필요할 거예요. insert into 구문, 멤버스 테이블 이름, 필요한 필드 4개를 나열해 놓고 values라고 써주고 여기에 필요한 값들을 가지고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 값들을 우리 at useid, at parameter, password, at name, at address를 해서 인수로 외부로부터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at useid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변수하고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변수 이름이에요. 그러면 at password는 캐릭터, 글자, 열자, 괄호 속에 열자, 캐릭터 열자. at password, 패스워드 변수는 캐릭터 20자 이런 거죠. 저장 프로시저 실행시킬 때 저 값들은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들어온 값을 이용을 해서 useid 값은 여기에 useid에, 패스워드는 여기 패스워드에, name은 여기 name에, 어드레스는 여기 어드레스에 입력해 주는 구분이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저장 프로시저입니다. 저장 프로시저는 DB 서버에서 동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동작을 확인해야 됩니다. 동작을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웹 서버에서 해야 돼요? DB 서버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DB 서버에서 해야죠. DB 서버에서. DB 서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웹 서버에서는 이 동작 확인이 안 돼요. 반드시 DB 서버에서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개발 도구이기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어나는 동작까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는 DB 서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자, 저장 프로시저가 만들어진 걸 이제 봤네요. 자, 프로그래밍 기능 밑에 저장 프로시저 밑에 PROC add member라고 하는 저장 프로시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저장 프로시저 실행시켜 가지고 동작 확인해 보기로 하죠. exec라고 하는 키워드 써주면 됩니다. 명령을 써주면 됩니다. exec 저장 프로시저 이름 인수 4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요거 id 비밀번호 name 어드레스 주소로 전달될 4개의 값들을 저와 같이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되겠네요. 한계행 적용됨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홍길동 홍순이 넣었어요. 갑돌이 넣었어요. 갑순이 넣었어요. 홍길동 넣었네요. 그랬더니 하나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생긴 걸 봤더니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그랬네요. 기본키 제약 조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 그렇죠. 난널
유니크. 기본 키는 난널 유니크해야 돼요. 이 유니크에 그 위반이 됐다 그런 얘기를 했네요. 뭐가 위반됐는지 볼까요? 우리는 이미 앞서서 여기 use id에 스카이라고 하는 애를 여기다 추가를 했었어요. 다시 한번 스카이를 추가하라 그랬더니 스카이 아까 넣었어. 중복돼. 유니크가 깨져. 이제 더 이상 못 넣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4개의 행만 쭈루룩 입력이 되어 있고 1개 행은 입력되지 못했습니다. 기본키 제약 조건을 위반해서 입력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기본키 왜 붙이는지 알겠죠? 아이디는 중복되면 찾을 때 헷갈려서 안 돼요. 아이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아이디가 뭐 한 번은 홍길동이었다 한 번은 갑순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유니크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본키 제약 조건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 그렇죠. 난널 유니크. 자, 입력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렉트 구문을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셀렉트 별표 했더니 쭉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늘 해야 되는 작업은 이제 끝났네요. 지금까지 작업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해왔다면 현재 2개의 창의 쿼리문이 존재할 겁니다. 하나는 스스로 입력한 거, 또 다른 하나는 저장 프로시저 때문에 생긴 게 있겠네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이 2개 창에 있는 쿼리문을 저장을 해두기 바랍니다. 이 쿼리문을 저장해두면 차후에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쿼리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쿼리창에서 빠져나오거나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변경 내용을 저장하겠습니까? 나올 거고 여기에서 예라고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이름은 적당하게 지정한 다음에 저장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도록 하죠. 쇼핑몰에 저런 상품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그 테이블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대충 몇 가지만 한번 보여줄까요? 이런 것들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집어넣을까요? 제품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 넣으면 뭐 가격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요같이 뭘로 여기에 채웠으면 좋겠는지, 데이터 형식은 뭘로 됐으면 좋겠는지, 늘 값이 허용할 건지 말 건지 얘네들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걸 엑셀로 만들어서 해도 되고 뭐 아래 한글로 만들어서 해도 되고 저 그림을 보고서 저기에 한번 채워 넣어 보기 바랍니다. 오늘 했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복습이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그리고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 만드는 것까지는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DML 부분을 공부했죠. DML은 Select, Insert, Update, Delete라고 하는 4가지 그 쿼리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쿼리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다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셀렉트만 난이도가 조금 있고 나머지 3개는 굉장히 쉽다 그랬었죠. 그리고 특별한 프로시저, 저장 프로시저를 다루었습니다. 저장 프로시저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과정까지 왔는데 저장 프로시저는 C샵에서 메서드와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쿼리문을 순서대로 실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저장 프로시저라 그러고 우리는 주로 insert, into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저장 프로시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view라고 하는 거죠. view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테이블이 최소한 2개 이상이 돼야만 이 실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view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제입니다. 과제는 우리가 실습에 사용한 쿼리문 저장하라고 그랬죠. 2개의 쿼리창에 있는 것을 저장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얘를 압축해서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영어 단어네요. 영어 단어는 우리 그 깜지로 공부를 해보는 거죠. 자,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 깜지 자료를 수집한다 그랬습니다. 영어 단어 계속입니다. 영어 단어 계속입니다. 이어서 이 얘기 하나 형이 좋거든요 라는 제목의
그 얘기를 하나 해보기로 하죠.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급한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혈액이 부족해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는데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혈액형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 중에서 같은 혈액형이 있는지 검사를 했는데 아이의 동생이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워낙 시간이 촉박해서 어린아이지만 혈액을 얻고자 했죠. 그래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얘야, 지금 형이 몹시 아프단다. 어쩌면 하늘나라로 갈지도 모른단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너가 너희 피를 형에게 좀 나눠줘야 하겠다. 좀 아프겠지만 형이 다시 살 수 있단다.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었죠. 아이는 한동안 말이 없이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뽑는 주사바늘을 꽂고 피가 나가는 걸 바라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부모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달랬고 주사바늘을 빼자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일어나지 않았죠. 의사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다 끝났다. 그런데 왜 눈을 감고 있니? 하자 아이는 말했죠.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이가 뭔가 착각했죠. 혈액을 뽑아내면 헌혈을 하게 되면 자기가 죽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다시 물어보죠. 얘야, 그럼 넌 죽는 줄로 알면서 헌혈을 왜 한다고 했니? 그렇게 묻자 아이는 말했죠. 전 형이 좋거든요. 형제간의 그 우애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전반적으로 형제간의 우애가 좋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고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그 우애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돈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는 특히 이 우애가 깨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 그 형제간에는 어릴 때 서로 좋아했던 감정, 이런 감정들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면 우리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질의응답. 우리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고 그랬죠? 자, 우리 모르는 것들은 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기로 합니다. 모르는 것들을 쌓아두지 맙시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 잠시 후 세 번째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강의 듣느라 고생했습니다.